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5월 10일 화요일 실전 매매 정수 이용석입니다. 자, 간밤에 뉴욕 증시 또 폭락을 했습니다. 연준의 가파른 긴축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가 급부상하면서 3거래 연속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사실상 묻지마 투매 분위기라는 평가도 있고요. 스태그플레이션 공포에 국채 금리가 폭등하면서 빅테크주들은 예외 없이 4% 넘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우리 시장도 오늘 코스피는 2,600 깨면서 출발을 했고요. 지금은 낙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2.03% 하락한 2,557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3% 하락하면서 834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작 레포트는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유튜브로도 신청받고 있습니다. 서희광대TV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들어오셔서 댓글로 참여할 수 있고요. 노란톡으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문자 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정수 파트너님의 오프라인 강연회가 이번 주 토요일 14일 오후 1시 서울역 4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선착순 후 80명 현장 접수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자세한 사항은 1577-7451, 1577-7451번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서희광대TV는 자본시장 통화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산 업종에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희광대TV, 서희광대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희광대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이정수 파트너님께서 시장부터 짚어주시겠습니다. 자, 2,600이 깨졌습니다. 자, 2,600이 깨지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제가 분명히 신의 한 수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고 여기 방송에도 얘기를 했죠. 탈출하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저는 아침에서 그래서 회원들한테 손실이 10에서 15% 안쪽에 있는 종목들 다 잘라버려라, 현금화 해버려라 라고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왔는데요. 현금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5월 7일 날에 강연회가 있었어요. 지난 토요일 날. 그때에서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2,600이 깨져버리게 되면 진정한 기회가 찾아온다. 제가 이거 5월 7일 날에 강연에 왔던 수십 명한테 물어보세요. 아마 이번에도 또 하면 그분들 또 오실 것 같은데 제가 상승장이 큰 수익을 주지 않는다. 정말 큰 수익이 뭔 줄 아느냐라고 제가 얘기를 하면서 자,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엊그저께 토요일 날에 했던 강의예요. 정말 큰 기회는 상승장, 폭등장 올라가는 게 아니다. 2,600이 깨지고 나서 밑으로 쾅 하고 박살이 날 때. 그때가 큰 기회가 나오는 거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럼 대응은 어떻게 되는 거냐? 2,600이 깨지는 순간 다 던져버려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강연에 와서 아마 확인해 보세요. 그때 왔던 분들, 수십 명 왔던 분들한테 물어보면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2,600이 깨져버리면 던져버려라. 뭐하러 갖고 있느냐? 박살나면 종목도 20%, 30% 다 박살날 텐데. 자, 그 부분들 때문에 오늘 공개방송도 열 겁니다. 오늘 불안하신 분들 공개방송 들어오시면 되고요. 여전히 현금화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렇게 많이 안 깨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15% 안쪽, 10에서 15% 정도 손실 나 있는 것들은 아직 많이 깨진 게 아닙니다. 물론 수익 난 것도 있겠죠. 뭐 대주산업이라든지 아니면 농우바이오라든지 아니면 뭐 미래생명자원이라든지 이쪽 비료사료 관련주 쪽 최근에 이쪽에 공략했던 분들은 여전히 고가에 있어서 수익이 났을 것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당연히 땡큐 하면서 챙기시면 되는 거고요. 손실이 10%, 15% 안쪽에 있는 것들은 현금화가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따가도 공개방송에도 얘기하겠지만 2,600은요. 올해 3번, 4번, 5번을 지지했던 굉장히 강력한 라인이었습니다. 근데 여기를 깼어요. 그동안에서는 열심히 지지를 해서 그래, 미국 시장이 많이 빠졌고 미국 시장이 빠지는 이유는 제가 3월 달 말서부터 해서 계속 얘기했던 4월 달 내내 얘기했었던 스태그플레이션 얘기했었죠. 인플레이션 얘기했었죠. 경기 침하, 경기 침체, 경기 둔화 이 얘기 계속 얘기하고 근데 금리 인상 계속 할 거다. 이 얘기 4월 달에도 말씀드렸던 겁니다. 근데 미국은 계속 고얘기로 지금 슬슬 빼는데 미국 시장 고얘기로 슬슬 빼는데 일단 나스닥은 12,000이 깨졌습니다. 일단 12,000이 깨졌는데 다우존스는 32,000을 아직 안 깼어요. 아직 안 깼어요. 그래서 오늘 혹시나 미국 시장이 반등 나올까 봐
우리나라 시장 2,591, 2,600을 깨도 2,591을 지지를 해주면 혹시나 내일 반등 나올 때 현금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거를 장전에 요만큼 희망을 걸었었는데 아침부터부터 그냥 2,591을 무참히 깨고 그다음에 슬슬 밀려 내려간 거 보고 아, 요거는 틀려 먹었다. 이거는 이제 밑으로 쏟아지려고 내려가는 게 확실하구나 라는 판단이 들어서 오늘 아침에 회원들한테도 현금화 대응을 일단 30%는 해놓으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현금화 대응 한 30%에서 50%까지도 필요합니다. 자, 이거 시장 반등 나와도요. 반등 나와도 또 쏟아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막 손실이 막 20%, 30% 넘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어차피 종목들 지금 장래에서도 그러니까 현재 가격에서도 10%, 20%는 더 떨어질 게 거의 그럴 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등을 줘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보면 차트적으로 보면 하락의 한자로 이만큼 내려왔죠. 내려왔기 때문에 반등은 줄 수는 있어요. 반등 줘도 2,700은 못 넘어갑니다. 못 넘어가요. 못 넘어갈 거고 2,700이 뭐예요? 여기 2,650 아마 못 넘어갈 겁니다. 반등 주면은 그 라인으로 오를 때 2,650으로 올 때 그때가 가장 싸게 팔 수 있는 기회일 것 같은데 결국은 쏟아질 거고요. 밑으로 내려갈 거고 일단은 1차 지지가 2,400, 2차 지지가 2,200인데 뭐 3차 지지도 있죠. 2,000. 2,400이냐, 2,200이냐, 2,000이냐 요 부분들은 여기서 자세하게 얘기 못합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강연회에서 얘기를 할 텐데요. 굉장히 기회입니다. 어떤 사람들한테 현금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오늘이라도 손실이 작은 부분들을 손절을 하세요. 그렇게 해서 현금을 만들어 놓고 현금을 30%든 50% 만들어 놨다면 지수가 폭락하고 왁 무너지면 엄청난 기회가 찾아오는 겁니다. 근데 어제까지는 2,600을 계속 지지를 하면서 박스권을 만들어줬으니까 그나마 희망을 가지면서 반등 줄 때 사고 팔고 매매를 하셔라 라고만 얘기했는데 자, 매매는요. 바이앤홀딩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매수를 하면 매도도 해야 되고 손절도 해야 돼요. 지금 구간은 매매 구간이고 제가 지금 장이 하락장이라 얘기했죠. 상승장 아니라 그랬죠. 박스권이 만들어지고 있는 하락장 속에 박스권장이었기 때문에 2,600이 지지가 되면 손절을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매매의 관점에서 그렇죠? 저점이 지지되니까. 근데 깨지면 매매의 관점에서는 이거 볼 것도 없어요. 매매를 하는데 깨졌는데 저점이 깨졌는데 보유를 한다? 제가 계속 상담하면서 몇몇 분들한테 아니 고점에 사셨네요. 샀는데 저점이 깨졌는데 이거 왜 손절 안 하셨어요? 매매는 무조건 손절하는 겁니다. 이런 상담 제가 많이 했었죠. 고점이든 어떤 저점이 어느 정도 지지를 보고 매매로 들어갔다면 끌고 갈 게 아니었잖아요. 매매였기 때문에 단기 매매는 깨지면 볼 것도 없어요. 숨 쉴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게 매매예요. 그 강의를 제가 지난주 5월 7일 날 토요일 강의에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2,600 깨지면 숨도 쉬지 말아라. 그냥 던져버려라. 그게 매매다. 자, 그래서 지금 깨져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거는 인공호흡을 해도 못 살립니다. 반등 주고 분명히 또 빠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들이 조금 사고 있는데 이걸로 사는 것도 아니죠. 다시 또 매도로 돌아섰네요. 이럴 줄 알았고. 어쨌든 프로그램 쪽으로 매수가 살짝 들어오는데 이거 다 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가 매수할 생각 절대로 하지 말고요. 지금도 수익권역에 있거나 손실이 작은 것들을 현금화 해놓고 지수가 차라리 박살나기를 기다리세요. 그래서 쭉쭉쭉쭉 떨어져가지고 2,000을 보든 2,200을 보든 1,800을 보든 어느 자리에서 내려오면 엄청난 기회가 될 거라는 건 확실하니까 그래서 오늘 표육 종목도 매수 가격이 말도 안 되지만 여러분들의 희망을 주는 종목을 갖고 나왔으니까 이따가 사지는 마세요. 설명을 들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수가 제가 오늘 파란색 메탈 아주 대놓고 파란색을 갖고 왔죠. 그래서 지수가 이제는 빠지면 기회다라는 강의로 좀 이따가 공개 방송에서 얘기를 할 겁니다. 네, 코스피가 2,600을 깨졌습니다. 하락은 불가피하다 말씀 주셨고요. 반등 나왔다가도 더 빠질 거다 의견 주셨네요. 추가 매수할 생각하지 말고 현금화하자 이렇게 정리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 종목 상담도 이어집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에도 여러분들의 힘이 될 만한 표적 종목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자, 우선 지난주 표적 종목입니다. 일진전기가 6.9% 달성했고요. 대원전선 16% 달성했습니다. 개별 종목 총누적 수익률 190% 가져갑니다. 자, 그럼 이번 주 표적 종목 살펴보시죠. 네, 어제 편입된 빅텍은 매수가 미도달했네요. 자, 그럼 오늘장 표적 종목입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 미래생명자원입니다. 매수가 매매 전략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의 표역 종목은 미래생명자원입니다. 그래도 많이 빠지면 이쪽에 있는 비료, 사료, 음식업종 이쪽이 좋을 거는 같아요. 근데 장이 무너지면 그 어떤 호재가 있는 종목들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아침부터 보니까 또 테마주 쪽에서 비료, 사료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여주고 하고 있는데 결국은 무너질 거라 봅니다. 왜냐하면 장이 무너지면 테마주들 무너지기 때문에. 근데 그날이 오늘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은 아니지만 조만간에 이제 시장이 이제 투매가 나오고 폭락이 나오고 그러면 결국은 쟤네들도 굉장히 무섭게 쏟아질 겁니다. 아마 하한가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지금 공략하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절대로 공략하지 마세요. 하한가 한 몇 방 떨어져야 살 수 있는 가격대에다 넣어놨으니까 일단 그 말씀을 좀 드리면서 자, 전일 있었던 표역 종목 빅텍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격은 안 들어왔지만 어제 한일단조, 스페코, 퍼스텍, 빅텍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이유는 러시아가 이제 전승절 때문에 이제 뭐 전면전을 할 수도 있다, 뭐 핵전쟁이 할 수도 있다,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면서 그래갖고 어제 흐름들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7,200원대 얘기했었는데 장중에 7,220원인가 30원인가 왔다 갔다 하더니 그쵸? 이쯤에서 얘기했더니 여기 가격은 안 들어왔고 이후에서는 안 들어왔고요. 어쨌든 이러더니 갑자기 확 올라가갖고 7,540원까지 올라가긴 했는데 장이 안 좋으니까 지금 다시 빠지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에서 공략을 하려는 사람들은 사지 말란 얘기예요. 기다리면 싸게, 왜냐면 지수가 폭락하면 종목들은 다 싸게 내려옵니다. 지금 삼성전자도 한번 봐봐요. 지금 삼성전자 뭐 하고 있는지. 열심히 내려가고 있죠. 저점을 지금 깰 것 같아요. 또. 그리고 삼성전기, LG전자 다 그래요. 지금. 얘 저점 깨졌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좋은 게 아니에요. 어제도 상황 안 좋다라고 어제도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어제 상황이 안 좋다. 근데 2,600이 안 깨져서 반등 나올 때 아직은 매매 관점으로 아직 살아있다라고 얘기했지 장이 좋다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하락장이고 어제는 대놓고 장이 안 좋다 얘기했는데 오늘은 장이 안 좋으면서도 현금화를 해야 되는 안 좋음. 뭐 그 정도인데 계속 깨지잖아요 지금. 그래서 IT 대형주도 깨지고 있고 뭐 증권주도 깨지고 있고 뭐 다 깨져요 지금. 저점이 깨지고 있고 이 깨지는 게 이게 시발점이라 그러죠.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추가 매수는 안 돼요. 이제 슬슬 떨어지면 종목들이 떨어지기 시작하게 되면은 개념을 상실을 합니다. 이성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떨어지면은 그냥 말도 안 되게 떨어지는 게 이게 폭락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떨어지고 힘들었다는 사람들 마이너스 30% 40%가 아니었잖아요. 대부분 마이너스 10에서 15% 정도 떼져 있는 상황에서 힘들다 그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 정도는 얼마든지 떨어졌다가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는 거고.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 LG전자가 여기서 6만 원까지 떨어져. 한 46%까지 떨어집니다. 거기서 만약에 주워 담아가지고 8만 원까지 먹었을 때 30% 먹을 수 있다면 지금 15% 정도 손실 있는 것들은 다 잘라버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걸 잘라버리고 LG전자 6만 원에 사고 8만 원에 팔면은 30% 먹어요. 그 15% 손절, 30% 수익.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더하면 15% 더 수익이죠. 그 기회를 잡아야 되는 거지 지금 손실이 작은 것들을 계속 갖고 있어봤자 떨어지게 뻔한데. 그래서 손실이 작은 것들은 손절하는 게 낫고 근데 손실이 이미 벌써 큰 것들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손실이 막 30%, 40% 막 제약바이오주 고점에 물려갖고 지금까지 갖고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건 어쩔 수 없이 그냥 갖고 가는 거지만 최근에 공략했었던 손실이 좀 작았던 15% 안쪽에 있는 것들은 손절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서 근데 빅텍도 떨어질 거다. 왜냐면 테마주들이 장이 무너지면 덜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표역 종목 가겠습니다. 자, 미래생명자원인데요. 자, 미래생명자원 이 가격에는 공략하지 마시고 제가 원하는 가격은 4,000원입니다. 그래서 매수 가격 4,000원인데요. 지금 자리에서 59%, 60%, 56%. 지금 자리에서 56% 마이너스가 나면 이런 종목을 사야 됩니다. 안 올 것 같죠? 근데 지수가 폭락하면 아주 개념 없이 떨어지거든요. 아주 종목이 그냥 쿵쿵쿵 뭐 하한가 두 방까지도 가능합니다. 나중에 정말 폭락이 나고 투매가 나오면 그러면 하한가 한 방에 30%죠. 두 방이면 60%죠. 근데 이게 또 복리 개념이기 때문에 이게 더 떨어져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떨어지는데 어쨌든 뭐 그렇게까지 떨어지는 걸 바라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장이 지금 떨어질 때에서는 저점을 논하지 마세요. 어디까지 떨지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공포. 그리고 숨겨진 공포들이 계속 나오면서 지수를 흔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좋은 종목도 이거 좋아서 갖고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떨어질 때 그거 살지 말고요. 미래생명자원이 정말로 많이 빠지게 되면 앞에 거래량을 봤을 때에서 많이 폭락하게 되면 이걸 사면 4,000원에 공략해갖고 6,000원에 팔아먹을 수만 있으면 50% 수익이 나올 수가 있죠.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음식업종, 비료, 사료주도 똑같습니다. 많이 빠지면 일단 한 20, 30% 정도 빠지면 매매 공략이 된다라고 보는데 어쨌든 이거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이게 정말 56% 떨어지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뭐 적당히 떨어지면 7,000원 정도는 보고는 있어요. 근데 7,000원이면 매매가 좀 애매할 것 같아갖고 이왕 떨어질 거면 왕창 떨어질 때. 그러니까 오늘의 어쨌든 표역 종목의 의미는 종목을 사지 말자라는 의미가 강한 거죠. 원래 제가 장이 안 좋거나 그럴 때 삼성전자 하한가에 갖고 오고 LG화학도 하한가 갖고 오고 하는 게 원래 제 특징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는 뭐 삼성전자 하한가 가격에 갖고 올까 그러다가 삼성전자는 자주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매매로 삼성전자보다는 차라리 정말 떨어지면 얘가 좀 더 나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음식업종, 비료, 사료 이런 관련주들 쪽에서 조정받으면 이런 애들을 잘 보고 있다가 이런 애들로 공략을 해 들어가면 오늘 만약에 15% 안쪽에 손절했던 부분들은 한 방에 복구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얘네들이 많이 빠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요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일종의 이제 희망인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희망을 드리는 거라고. 그래서 만약에 15% 손절했다고 마음 아파하지 말고 그런 종목 현금화 해놨으면 이런 종목이 정말로 쭉 빠지면 한번 공략을 해보세요. 한 10에서 20%는 아주 쉽게 수익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를 기다리기 위해서 오늘은 현금화를 하는 게 일부 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의 표역 종목은 미래생명자원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표역 종목 미래생명자원 만나고 왔습니다. 지금 사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지금 자리에서 마이너스가 더 나오면 4,000원짜리에서 사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자, 노란톡에서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며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제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전병리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은 문자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NT? PNT부터. 안 그래도 어제 종목들 상담했던 종목 요 비슷한 거 하나 있었었는데 한번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그분한테 그냥 손절하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어제 한번 그 실전 매매 정수 방송 한번 봐보세요. 떠 있는 거 누가 막 물어본 거 있어요. 얘일 수도 있어요. 얘도일 수도 있고 이렇게 생긴 애들인데 제가 이렇게 떠 있는 거 뭐하러 갖고 있느냐. 심택이었나? 심택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쵸? 심택이었던 건데 근데 얘는 어떻게 올라가네? 근데 이것도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지금 겁이 나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떨어질 폭이 커요. 심책도 그렇고 많이 올라갔죠. 지금 시장이 본격 이게 폭락이 아닙니다. 지금 많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겁나고 지금 힘들어 아마 되게 힘들 건데 왜냐면 지금 코스닥 종목들 5% 6%씩 떨어지거든요. 이게 진짜 폭락은 이거보다 더 심합니다. 하루에 15% 20% 떨어지는 거를 몇 번 봐야 돼요. 그래야 그게 진짜 폭락인 건데 아직 그런 게 안 오다 보니까 심택도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몇몇 종목들이 버티고 있는데 PNT 같은 경우는 버티지 않고 얘는 아주 정직하게 흔들리고 있는 중이고 이것도 반등 줘봤자 또 떨어질 겁니다. 반등 줘봤자 또 떨어질 거고 그래서 제가 2차 전지를 싫어하는 이유가 얘도 이제 2차 전지나 이제 그 전기차나 이제 이런 쪽 애들일 텐데 일진 머티리얼즈도 마찬가지고요. 얘는 이미 먼저 빠졌네요.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 에코프로도 바닥에서 많이 올라갔죠. 이거 2만 원대 추천했던 종목이었는데 에코프로 15만 원까지 올라갔고 많이 떨어졌을 때에서 이미 여기서 조심하라 그랬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만들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더 올라갈 것 같아갖고 공략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분명히 이거 다시 떨어질 거다. 왜냐면 지금 미국의 나스닥의 기술주들이 왜 떨어진다고 제가 이걸 한 달 동안 얘기하고 있는데 금리 인상을 많이 올리잖아요. 그렇죠? 계속 올릴 거고 이유는 인플레이션, 물가를 잡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올린답니다. 그래서 물가를 올리기 위해서 금리를 많이 올리니까 이제 기술주들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금리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투자를 안 해요. 그리고 금리를 많이 올리고 이제 물가가 많이 올라가면서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나오죠. 그럼 경기가 이제 침체가 되면서 또 돈은 계속 흡수를 하고 있고 긴축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 둔화가 계속 겹치면서 그럼 기업들도 생각을 하겠죠. 야 이거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봤자 살 사람들이 없겠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게 축소가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적들은 개인적으로 안 좋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들은 보수적으로 이제 대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미 벌써 그 얘기가 3월 말에 나왔고요. 나스닥의 기술주와 성장주들은 금리 인상을 계속 앞으로 6번 동안 한 번은 끝났고 5번 남았는데 계속 금리 인상을 할 거기 때문에 성장주들과 기술주들은 안 좋아질 거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보고 오케이, 그거 맞는 얘기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한 달 동안 계속 얘기했던 그 얘기죠. 그래서 기술주 성장주. 그럼 기술주 성장주 뭐냐?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게임주, 플랫폼 기업들, 이런 애들 말고 어디가 유리하다? 금리 인상을 하면 당연히 보험주라든지, 근데 장이 빠지면 보험주도 빠져요. 보험주라든지 아니면은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으로 인한 비료주, 사료주. 그래서 3월 달에 계속 비료주 봐야 된다 했던 거고. 그래서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비료주, 사료주, 그다음 음식업종. 그리고 나서 이제 그다음 소비주로 얘기했던 건데 지수가 폭락하면 의미가 없어요. 비료주도 사료주도 음식업종이도 모두 다 빠집니다. 지금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 거기에 얘 같은 경우는 PNT 지금 다른 애들도 뭐 LNF도 마찬가지고 얘네들도 지금 뭐 강한 애들이 없어요. 이제 슬슬 얘도 이제 빠질 건데 이거 다 빠질 거란 말이에요. 다 빠질 거기 때문에 PNT도 이쪽으로 빠질 겁니다. 그래서 49,100원에 공략하신 거라면 그냥 손절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손절 대응하시는 게 맞는 겁니다. 자, 다음 자, 삼강 MNT. 자, 이분은 매수 가격이 29,000원, 지금 19,000원인데 29,000원이 이거는 가격이 바뀌기 전인 것 같은데요. 29,000원이 아니죠. 이거 지금 역사상 신고가는 25,650원입니다. 29,000원, 29,000원은 나올 수 있죠. 자, 29,000원, 29,000원이면 여기 고점인데 이것도 그냥 손절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많이 안 깨졌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종목들 지금 우후죽순 다 무너지고 있는데 5%밖에 안 깨진 거라면 일단 현금화 해놓고 차라리 이것보다 더 많이 빠지고 있는 종목을 나중에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종목들이 지금 더 빠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쪽을 사가지고 먹는 게 더 빠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반등 줄 때 팔아도 되겠지만 반등 줄 것보다는 다시 더 떨어질 수도 있는 위험이 있으니까 뭐 적당히 지금서부터 올라올 때마다 현금화 대응하는 게 유리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오르비텍. 자, 이제 원전 테마 관련주들이 몇몇 애들이 어제도 우진이 강하고 그래서 테마가 아직 살아있기는 해요. 아직 왜냐면 이 주식이라는 거는 그 돈으로 누가 밀어 올리느냐 게임인 거지 실적, 그렇죠? 실적 좋으면 가긴 가는데 세력들이 다 던지고 있는데 실적 좋다고 해서 가지 않습니다. 결국은 돈의 힘으로 가는 거거든요. 누군가가 돈의 힘으로 밀어 올리면 올라가는 거고 밀어 던지면은 떨어지는 게 실적이 좋아도 마찬가지. 실적이 아무리 좋은들 누가 세력이 그냥 다 던져버리게 되면 떨어지는 게 주식의 원리라. 근데 지금 이거는 누가 아직까지 들고 있어서 그래요. 아직 들고 있어서 아직 강한 건데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언제 얘네들이 팔고 나갈지를 모르니까 욕심이 나면은 여기 13,000원짜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로 보이네요. 13,000원짜리가 깨져버리게 되면 그냥 욕심이 나면 13,000원 깨지면은 그냥 거기서 팔아버리면 되고요. 욕심이 없으면 지금서부터 분할 매도하면서 비중을 줄여서 가져가시는 게 맞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덕산 테코피아. 자, 매수 가격은 31,900원에 비중 20%. 자, 손실폭이 중요한데 31,900원. 그러니까 앞전에서는 손실이 뭐 4%, 5%밖에 안 되니까 그냥 던져버려라 내지는 현금화를 해도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반등주 때 하든 지금 하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얘는 마이너스 26%나 떨어졌죠. 그래도 떨어질 폭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떨어질 게 거의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제일 높은데 그냥 그래도 보유를 해야 돼요. 떨어져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코가 낀 거죠. 방법이 없습니다. 뭐 적당히 끼면은 그러니까 이게 미끼에 적당히 물리면은 이게 빠져나올 수도 있는데 이게 완전히 콱콱 껴갖고 이거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갖고 있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를 기다리는 방법밖에. 그래서 추가 매수는 당연히 안 되겠죠. 어차피 떨어질 애니까. 그러니까 이게 장 때문에 그래요. 이게 장이 강하게 움직이거나 지수가 2,800, 3,000으로 회복을 하면 얘도 27,000원까지는 올라옵니다. 근데 지수가 한번 깨졌고 한번 깨졌으니까 어느 정도 빠졌죠. 어느 정도 빠졌으니까 재수 좋으면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이 조금 반등을 줘서 우리나라 시장이 내일 2,600으로 반등을 줄 수는 있어요. 그래서 반등을 준다 해서 장이 좋아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얘가 반등을 주면 얘도 조금은 반등을 주겠죠. 근데 결국은 또 떨어질 겁니다. 근데 결국은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반등을 뭐
기다리겠다 하면은 당연히 보유를 해야 될 거고 더 떨어져도 버텨보겠다 그래도 보유가 될 거고 더 떨어지는데 손절해야 됩니까? 물어본다라 그러면 그거는 손실이 10% 안쪽에 있을 때 그러니까 손실이 15% 안쪽으로 줄어들면은 그냥 시원스럽게 그냥 잘라버리세요라 말씀을 드릴 텐데 손실이 26%나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더 떨어질 때까지 그냥 냅두셔도 냅두셔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하여튼 하락으로 할 것 같은데 손절하기에는 굉장히 좀 애매하네요. 손실이 좀 적었다면은 그래서 어떤 주식도 비싸게 사면 대응이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이거를 요쪽에 샀을 때에서 한 이쯤에서 물어봤다라 그러면 여기 저점 깨질 때 그냥 대충 여기서 잘라버리라고 했었으면은 저도 편한데 그렇죠? 31,900원 이 정도 자리에서 여기 저점 깨질 때 이때는 손실이 16%밖에 안 되잖아. 차라리 이때 잘라버리고 차라리 비료 사료 관련 쪽으로 들어갔다면 그랬다면 이거 반도체잖아요. IT 섹터들 성장주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어쨌든 지금은 올라갈 모멘텀이 어디가 있어. 지금 하이닉스, 삼성전자, LG전자 다 무너지고 있는데 대장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LG전자도 저점이 깨졌고 그러니까 IT 종목들이 지금 죄다 지금 저점이 깨지고 흔들리고 빠지고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 장비주들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발상이죠. 그래서 만약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아주 강하게 뻗어서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준다 그러면은 추가 매수도 가능합니다. 전제 조건이에요. 그래서 하이닉스가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이런 모습들, 이 앞에 있는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가 올라가는 62선을 뚫어버리는 강력한 뭔가의 힘을 보여주면서 이거 잠깐 이거 나왔다고 하는 게 아니고 연속적으로 움직여주면서 62선을 뚫어버리면서 우상향을 만들어 놓는 여기 보면 우상향 만들어 놓죠. 이렇게 뭔가 우상향을 만들어 놓은 지금 우하향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꽂는 모습이 아니고 우상향으로 돌리는 모습이 IT에서 나온다. 그러면은 추가 매수를 그때는 노려보시는 게 좋다. 근데 지금은 반등조도 또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SK바이오팜이요. SK바이오팜.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29,000원에 100%요. 129,000원에 100%. 이미 이제 제약바이오주들은 많이 빠진 거는 제가 방송에서 많이 얘기를 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미 작년이죠. 작년이었나? 셀티론을 보면은 그때서부터 제약바이오주들 너무 많이 올라갔으니까 빠질 거니까 조심해야 된다. 이게 한 게 작년이네요. 작년 1월 달서부터 조심하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고 바이오팜도 제약바이오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작년도서부터 저는 좋게 얘기하지 않았고 근데 그나마 이게 이제 방송을 보다 보면은 아마 이제 여기저기에서 이제 얘기를 할 텐데 이게 저는 상장할 때서부터 이게 올라가는 게 말이 안 된다. 적자 회사인데 어떻게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 게 말이 되느냐. 결국 빠질 거다를 얘기했었고 그리고 이제 제약주가 그때 많이 올라가고 떨어질 자리였기도 했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서 적자가 이제 많이 줄어들어서 이제 흑자 전환까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실적이 좋아져가지고 이 정도면은 그래서 그 이후에서 질문한 사람들한테는 이 정도면은 이제 흑자 전환했고 그러면은 얘도 없어질 종목도 아니고 나쁜 종목은 아니니까 반등은 주겠으니 나중에 제약주가 다시 강세를 띌 때에서 추가 매수를 노리시거나 그때를 생각을 해서 그냥 가져가셔라고만 얘기했거든요. 저 이거 2년 넘었고요. 네. 고가에서 사갖고 탈출하려고 그러다가 이거 한 종목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100%시라면서요. 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방송에서 얘기했었던 스토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작년에서는 제약주들 조심하라 그래갖고 안 좋게 얘기했다가 네네. 지금서도 좋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나중에 지금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셀티론서부터 해서 SK바이오팜부터 해서 대부분 종목들이 지금 고가에서 반토막 넘게 빠졌단 말이죠. 그래서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냥 버티셔라. 좋지는 않은데 언젠가 올 겨울이나 내년 겨울에서는 한번 움직이지 않겠느냐. 이 정도만 얘기하다 말았는데 네네. 근데 지금 상황으로 이제 지수가 지금 깨지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반등주 또 빠지고 그러면 얘네들도 주식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얘네들도 떨어집니다. 그거를 알고 버티시란 얘기예요. 떨어질 거예요, 또. 네. 그래서 신저점으로 또 내려갈 거니까 각오를 하고 버티시고요. 막 계속 떨어진다 7만 원 그래서 밑으로 내려갈까요? 얼려? 7만 원? 7만 원 밑으로? 내려갈 것 같아요. 왜냐면 삼성전자도 떨어질 거고 다 떨어질 거기 때문에.
왜냐면 지금 저는 지수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수가 이게 지금 여기서 이거를 뚫고 강하게 올라갔으면 이런 얘기 안 할 텐데 지금 수급도 네. 꼬여 있고 지금 모든 주체가 개인들이 지금 신용부터 해서 다 물타기 해서 지금도 열심히 그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 신용 물량을 분명히 한번 흔들 텐데 개인들 이제 좀 있다가 이제 거래소 또 플러스로 돌아서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신용 잔고를 분명히 저거를 폭파시키려고 아마 쟤네들은 생각을 늘 그랬어요. 늘. 항상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시장의 충격이라는 게 다가올 텐데 지금 오늘 떨어지는 이 정도 수준은 시장의 그 폭락 수준은 아니에요. 늘상 있는 하락 정도 수준이거든요. 네. 진짜 폭락은요. 전 종목이 15% 마이너스가 줄줄줄줄줄줄줄줄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두루룩 나와야 돼요. 근데 아직 그런 흐름이 안 나왔죠. 근데 그런 흐름이 나오면 얘도 7만 원이 깨질 거란 얘기예요. 그때. 아, 그러니까 그걸 각오하고 버티시래요. 왜냐면 그거는 얘만 빠지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다 같이 빠지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어요. 네. 근데 다만 다른 것보다 얘의 장점은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네. 다른 애보다 좀 적게 깨져요. 음, 다른 애들 30% 깨질 때 한 15% 정도 깨지면 되고 다른 애들 50% 깨질 때 한 25% 정도만 깨지면 되고 여기서 빠지면은 또 많이 빠지면 우리 코로나 때 보면은 종목이 많이 빠진 다음에 급반등이 나왔죠. 네.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그 저가 그러니까 싸다라는 인식이 들어오게 되면 반발 매수세가 갑자기 들어오면서 강하게 확 하고 올라갑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에서 물타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미 벌써 비중이 100%니까 그럴 수는 없고 손실도 지금 뭐 적잖게 지금 크기 때문에 손절하기도 애매하고 왜냐면 괜히 손절했다가 내일 반등 나왔고 10만 원 올라가 버리게 되면 그거만큼 더 힘든 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미 벌써 손절은 늦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버티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버티면 이 가격은 올까요? 그 가격은 올 것 같기는 해요. 버티면. 아, 이 가격선은 해서 탈출은 할 수 있을까요? 탈출할 수 있는데 한 2, 3년 봐야 되겠죠. 앞으로요? 네. 아이고. 알겠습니다. 이거 하나 때문에 묶여서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거든요. 어차피 다른 종목들도 지금 다 똑같은 상황으로 가고 있는 중이니까 얘만 빠지는 건 아니까 너무 그렇게 내 종목만 빠진다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튜브 상담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지바이오. 자, 이런 종목들이 원래 이제 반등을 주거나 강하게 움직여줘야 되는 종목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안 움직이는 거는 안 움직인다라는 것은 아직 시장이 좋지 않다라는 거의 반증인 거고, 그러니까 가야 될 종목이 가질 못한다. 그러면 시장을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건강할 때에서는 운동을 할 때에서 괜찮죠. 근데 건강 뭔가 이상이 있으면 어때요? 어질어질하기도 하고 숨이 가빠오르기도 하고 이게 몸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시장이 정상적일 때는 종목들도 정상적으로 움직이는데 이상하게 시장의 종목들이 무너지거나 안 움직이거나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가 있구나. 이걸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저점이 깨졌죠. 얘도 지금 움직이질 않죠. 그러면 시장이 지금 뭔가 문제가 있어서 움직이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차트 자리랑 위치랑 그러니까 지수가 이렇지만 않다고 이것만 아니었다면 지수가 2,700만 안착이 돼 있다면 이지바이오는 오늘 제가 아마 표역 종목 추천했을 거예요. 2,700만 뚫어 있다면 여기 2,700을 뚫었으면은 이런 종목은 무조건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6,500원까지 그냥 확 올라가는 건데 근데 지금 장이 이래 갖고 안 올라가는 거니까 5,824원이죠. 그러면은 그래도 뭐 한 번 정도 6,000원 정도는 다시 움직일 수 있으니까 손절은 5,600원을 잡으시고 뭐 단타로 5,600원을 손절로 잡으시고 6,000원이나 뭐 잘 가면 6,500원인데 하여튼 6,000원 정도에서 매도 타이밍을 단기적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코스맥스. 자, 코스맥스 매수 가격은 86,000원에 비중은 20%. 자, 매수 가격이 86,000원이면 그렇게 제가 볼 땐 손실이 큰 건 아니거든요. 86,000원이면은 한 요쯤. 그러면은 지금 손실폭은 잘 안 보이는데 손실폭은 자, 더 크게 저게 막대기가 잘 안 잡히네요. 잘 안 잡히네요. 아주 크게. 그러니까 손실폭이 15% 안쪽이면 일단은 손절을 하는 게 낫습니다. 근데 아마 이게 잘 안 잡히는데 다시 긋게요. 8,600원에서 지금 정도면은 지금 11.7% 정도 되네요. 11% 정도면 15% 안쪽에 있죠.
일단은 현금화 대응을 하는 게 안전합니다. 반등 줘도 또 빠질 거예요. 지금 장이 그래요. 그래서 지금 뭐 소비주뿐만 아니라 모든 게 지금 무너지고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뭐 엔터주, 게임주, 뭐 IT 많이 빠졌으니까 조만간에 좀 반등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반등 줄 때 손절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건 선택인데 지금 손절해도 저는 그렇게 손실이 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반등 지수가 뭐 내일 잠깐 반등을 주더라도 뭐 이번 주 뭐 재수 좋아갖고 이틀 동안 반등이 나고 요만큼 반등 줘도 결국은 저점이 깨졌기 때문에 이건 다시 한 번 더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밑으로 결국 흘러내릴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1% 지금에서 손절해도 되고요. 반등 줄 때 10% 안쪽에 손절해도 되고, 그러니까 15% 안쪽에 있을 때에서는 손절을 하는 게 지금은 안전해 보인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그래요. 그래서 저점이 깨져 있고 봐봐요. 지금 깨졌기 때문에 어디까지 떨어질지 밑이 휑합니다. 정말 많이 빠지면 이전에 있었던 코로나 사태까지 떨어질지도 몰라요. 이미 미국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떨어져도 뭐 할 말 없는 시장이고,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은 많이 미국만큼은 아닌데 어쨌든 저점이 깨졌기 때문에 밑이 열렸어요. 밑에 목표치가 열렸기 때문에 지금은 리스크 관리. 왜냐하면 과거에서 종목들 한번 빠지기 시작하게 되면 여러분들도 주식 뭐 3년, 4년 해보신 분들은 최소한 3년 이상 경험 있는 분들은 장이 빠지면 종목이 30% 깨지는 거는 기본인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저점이 열렸잖아요, 지금. 저점이 깨져서 열렸는데 30% 지금서부터 30% 깨진다라는 게 이게 당연히 가능한 일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에서도 한번 종목들이 무너지기 시작하게 되면 30% 깨지는 거는 기본, 50% 깨지는 것도 일단 뭐 쉽지 않게 내려오고 60%, 70% 정도 깨지면 대부분 그 정도 깨지면 급반등이 나오는데 30%는 떨어져야 돼요. 지금 자리에서. 그래서 이 정도 깨진 거라면은 저는 현금화 대응을 하시는 게 좀 나아 보인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DA 테크놀로지. 자, 이건 뭐 답도 없네. 이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종목인데 이거는 기계 장비 쪽으로 되어 있고 7,280원에 30%. 얘는 어떻게 보면은 먼저 미리 매를 맞은 거죠. 이미 많이 빠졌고 이미 쫙 고점에서 3만 원짜리가 4,390원까지 떨어졌으니까 거의 70% 이상 빠졌다고 봐야죠. 마이너스 85%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최근 고점에서도 마이너스 56%가 떨어지는 상황이고 앞 고점에서도 4개월 동안 마이너스 50% 떨어졌네요. 이 정도 떨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어쩔 수 없이 보유. 근데 이게 올라갈 거냐라고 물어본다라면 아니요. 결국 시장이 또 투매를 일으키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오늘까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일시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반등은 나올 수는 있지만 다시 아마 떨어질 거예요, 지수가. 그러면은 얘네들도 이 가벼운 애들도 물량도 없고 거래량도 없지만 얘네들도 똑같이 충격을 받으면서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어쩔 수 없어요. 이거 매수가격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손실이 작으면 손실이 뭐 지금 36% 정도 되시잖아요. 손실이 한 10% 안쪽이다, 15% 안쪽이다. 그러면 손절하는 게 시원한데 이 정도 손실이면은 어차피 여기서 더 떨어진들 손실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많이 늘어나봤자 마이너스 36%에서 마이너스 한 45%까지 딱 그 정도까지. 다른 종목들은 더 많이 빠질 텐데 얘는 이미 벌써 많이 빠졌기 때문에 깨지는 폭이 다른 애들보다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유입니다. 그래서 보유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오전 전반 시황 일단 말씀 좀 드려보고 중간 시황 보고 다시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 진행 중입니다. 노란톡에서도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종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표주문 미래생명자 흐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사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오늘 매수가는 4,000원 잡아주셨습니다. 현재는 6.82% 상승하면서 8,93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수급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수급입니다. 자, 오늘 개인과 기관이 좀 담아주고 있네요. 개인이 332억 원, 기관이 57억 원 매수세 나타내고요. 외국인이 매도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402억 원 매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보겠습니다. 자, 외국인이 사주고 있습니다. 437억 원 매수세 보이고요. 개인이 331억 원, 기관이 58억 원 매도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대부분 종목이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합쳐도 상승 종목이 100개 정도고요. 하락 종목이 2,000개가 넘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빠지면서 상승했던 종목들 위주로 기존에 상승했던 종목들 위주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비료, 사료주 중에서도 일부 종목들만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수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1.88% 하락하면서 2,561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2.57% 하락한 838포인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시장 상황은 파트너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진정한 폭락은 나온 게 아닙니다. 물론 지금 빠지고 있는 거, 많이 빠지고 있는 거 맞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폭락은 아직 나온 게 아닌데, 근데 많이 빠지긴 했어요. 많이 빠지긴 했기 때문에 일시적인 반등은 나올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현금화를 해야 되는데 어떤 걸 해야 되느냐? 손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10%, 15% 안쪽에 있는 것들, 그것들은 해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지수가 밀려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잠깐 장중에 반등을 주거나 내일 반등 주거나 모레 반등 주거나 반등 줄 수 있어요. 그때에서도 현금화 대응을 30% 정도는 계속 늘려가세요. 늘려가면서 결국 현금화 대응 한 50%까지는 늘려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반등, 그러니까 이미 벌써 늦었어요. 이미 아침서부터 혹은 지금 손실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이 아침에 강했던 종목이거나 아니면 어제 질문했던 뭐 심택처럼 아직 고점에 떠 있는데 오늘처럼 반등을 나와주면서 팔 수 있는 기회가 있거나 그러니까 장중에 플러스 나오고 있으면 그런 거는 고민하지 말고 현금화 대응을 일단 하라는 얘기예요. 장중에 플러스 나오고 있고 손실이 작아지고 있고 그거 뭐하러 갖고 있어요 그거를. 빨리 팔아야지. 근데 지금 계속 떨어져가지고 손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이런 종목들은 반등을 줄 때 하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지수가 지금 많이 그래도 떨어져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지수를 보면 저 코스피 많이 떨어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락 N자로 작게 이렇게 떨어진 상황이라서 잠깐은 반등을 줄 수 있어요. 이게 이렇게 반등 주면 그때 현금을 더 늘리는 전략을 취하셔야 되고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보면은 저게 이렇게 떨어지는 자리로 보이거든요. 이렇게 하락 N자로 이렇게 한번 떨어지기 위해서 그래서 일본 시장도 오늘 저점을 또 깨고 니케이 시장 이 저점을 깨면 얘도 떨어지죠. 그래서 얘네들도 떨어질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차트는 아주 단순합니다. 저점이 깨지면 밑으로 쏟아지게 되고요. 지지하면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어제까지는 지지하는 모습들을 그래도 뭐 중국 시장도 보여주고 뭐 그랬었었는데 어쨌든 지금은 그런 상황에서 지금 거꾸로 밑으로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금화 대응은 장중에 반등을 주면 그때를 노려가지고 현금화 대응을 점차적으로 늘리자. 대신에 투매는 하지 마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손실이 이미 벌써 큰 건데 그거를 지금 자른다? 그건 의미가 없어요. 갖고 있는 종목이 마이너스 10%권역에 있는 종목인데 그게 마이너스 8%, 7%, 5% 줄어준다. 그것만큼 땡큐인 게 없죠. 그럴 때는 그냥 맘 놓고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0% 있었는데 마이너스 5% 줄어든다. 그러면 당연히 그거는 던지는 게 나은 거고 왜냐면 시장이 결국은 어떻게 된다? 반등 줬다가 또 한번 흘러내릴 거기 때문에 저점이 깨진 시장입니다. 그래서 현금화 대응을 계속 해야 되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공개 방송도 잠깐 말씀을 좀 드릴 거니까 이따 장이 끝나는 요 방송 끝나자마자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DB 하이텍인데요. 어떤 거요? DB 하이텍. DB 하이텍. 예, 68,200원에 12%요. 68,200원. 8,200원에 12%. 자, DB 하이텍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시스템 반도체 종목으로 예. 2019년도에 이거 말고 타 방송했을 때 2019년도에 했을 때 이 바닥에서 추천했던 종목이었고요. 예. 그때 당시 이제 서울경제 이제 박원지 전문가라고 있어요. 그때 이제 같은 방송사 있었거든요. 그때 예. 박원지 전문가님이 이종 전문가님 무슨 종목을 좋게 보십니까? 라 물어보기 때문에 그때 제가 시스템 반도체가 좋은 것 같다. 그래서 저는 SF 반도체랑 DBIT 추천하고 있는데 지금 DBIT이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종목이 이거예요. 예. 그래갖고 그때에서 너무 많이 올라가갖고 그래서 작년에도 너무 많이 올라가서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별로 안 좋다. 이거 예. 그랬는데 지금도 근데 아직도 버티고 있거든요. 근데 예. 결국은 빠질 겁니다. 그냥 결론만 예. 얘기해드리면 결국은 떨어질 거예요, 이거. 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올라올 때 지금 예. 손실이긴 하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손실이 작은 편이거든요. 예. 일단은 현금화 대응을 해놓는 게 안전할 것 같아요. 예. 삼성전자도 무너지고 있고 LG전자도 무너지고 있고 지금 시장도 저점이 깨져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하루 이틀 반등 줘도 물론 반등 주면 얘도 조금 반등 주면서 뭐 수익에서
근처 뭐 6만 7천에서 팔 수도 있겠지만 안 주고 더 떨어지면은 또 계속 못 팔아요, 그러면. 예, 예. 그러니까 지금처럼 오늘 재수 좋게 플러스가 나면서 올라올 때에서 현금화 대응을 하는 게 좋겠다 말씀을 예, 드리겠습니다. 조금 올라오면 팔으라 이거네요. 그렇죠.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문자로 가겠습니다. 현대바이오랜드 매수 가격은 18,800원에 20%, 18,800원에 20%. 지금 손실이 딱 15%인데 요거 15% 내에서도 요것도 일단은 현금화 대응이 필요한데 반등 줄 때 해도 됩니다. 근데 17,000원은 지금 상황에서 넘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바닥이 있기 때문에 좀 반등을 이용을 해서 17,000원 넘어가기 전에 반등 나오면 15%에서 마이너스 10% 이내에서는 일단 현금화를 절반이라도 하는 게 안전해 보입니다. 자, 다음. 자, AP 시스템. 자, 22,000원에 30%. 얘가 지금 어제까지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이죠. 딱 저점을 지지하는. 근데 코스피 시장도 무너졌고 뭐 코스닥도 보나마나 아직은 안 무너졌는데 결국은 이렇게 하다가 무너질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돌려서 올라갈 뭐 모멘텀이 어디 있어요, 지금? 없어요. 주식이 쌉니까? 그것도 아니죠. 지금 주식이 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시장에서 주식 지금 쌉니다. 지금 저가 매수해야 됩니다. 이건 얘기도 안 나오죠, 그렇죠? 오히려 미국 시장 그동안 많이 올라간 것 때문에 한번 깨지기 시작하게 되면 많이 빠질 거다라는 얘기와 그다음에 뭐 금리 인상 아까 얘기했던 그다음에 경기 하강, 경기 둔화, 경기 침체 뭐 이런 얘기만 계속 나오려고만 하고 있고 해서 반등 주고 또 깰 거예요. 결국은 코스닥도 저점이 또 깨질 건데 얘도 반등 줘봤자 또 떨어지겠죠. 그래서 지금 대충 수익 나오면 팔거나 아니면 지금이라도 현금화를 해놓는 게 저점이 깨진 다음에 하려고 그러면 좀 늦으니까 그래서 현금화 대응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자, LG 생활건강. 자, LG 생활건강 91만 4천 원에 비중 10%. 91만 4천 원에 지금 손실은 대략 한 12%? 12%랑 14% 되는데 마찬가지 얘도 저점이 깨졌고 시장이 지금 어차피 쏟아질 거기 때문에 계속 얘기하는 게 시장을 계속 얘기를 하죠. 시장이 2,800으로 가고 3,000으로 갈 거면 이런 종목은 하나도 팔 게 없어요. 오늘 상담했던 모든 종목들은 사야 되는 겁니다. 거꾸로. 지수가 2,800을 가고 3,000을 간다면 2,800 가고 그렇죠? 2,800 가고 3,000 가면 뭐하러 주식을 팔아요? 지금 저점인데. 근데 지금 상황이 오늘 저점이 깨졌잖아요. 그럼 반등 주고 또 떨어지는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무리 많이 빠졌어도 얘도 많이 빠졌죠. 아무리 많이 빠졌어도 반등 주고 올라가기보다는 반등 주는 척을 하고 얘네들도 계속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현금화 대응을 하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박셀바이오. 자, 매수 가격은 88,000원에 비중은 25%. 이건 딱 다도 반토막이네요. 88,000원. 얘도 지금 저점을 여길 지지를 하면서 패턴은 만들어져 있죠. 원래는 이게 장이 좋으면은 얘네들이 이제 급등을 하면서 6만 원을 주는 6만 원 이게 작은 수익이 아니에요. 6만 원 하면 50% 올라갈 겁니다. 여기서 6만 원 정도 올라가면 이게 한 39%, 6만 5천 원이 49%, 잘 안 보이겠지만 여기 한 49%, 6만 5천 원 가면 그러니까 6만 원 가면 40%, 6만 5천 원 가면 50%, 이 정도 40% 맞죠? 50%. 그 정도 나오는 자리인데 원래는 이 정도 차트 모양이면 근데 장이 무너지면요. 이 갖고 있던 애들도 던지는 경우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세력들이 던지는 안 던지느냐 그거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게 수익이 조금 낮거나 손실이 작으면은 지금 일단은 작전상 후퇴를 했다가 다시 들어가면 되겠지만 지금 물린 자리가 88,000원이죠. 그러면 그냥 이거는 보유하는 게 낫습니다.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차트는 좋아요. 차트는 좋고 장만 좋았다면 급등할 수 있는 패턴인데 장이 무너지고 박살이 나면서 어쨌든 장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장이 문제예요. 장이. 그래서 장이 반등 줬다가 또 떨어지면 제가 장이 계속 떨어진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마 재수가 좋으면 이틀 정도는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내일하고 모레. 근데 반등 줘봤자 결국은 떨어질 거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등을 줄 때마다 비중을 줄여야 되는데 얘는 의미가 없어요. 너무 많이 물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담은 마무리를 했는데요. 지금 종목들의 상황들이 좋지가 않죠. 그래도 아침에 빠졌던 정도에서 이제 어느 정도 조금씩 들어주려는 모습은 나오는데 안타깝지만 하루 이틀 반등 줘도 또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또 해야 될 건지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점 매매정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 후에 공개 방송도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공개 방송 보내주시면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노란통에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데요.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까지 도와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정수 파트너님의 오프라인 강연회가 이번 주 토요일 14일 오후 1시 서울역 4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선착순으로 80명 현재 접수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자세한 사항은 1577-7451번, 1577-7451번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화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일대일 투자 상담이나 유서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산 업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